오랜만에 노래 좀 들어야지. 뭐야, 뜨끈뜨끈한 노래? 처음 보는 노래랑 처음 보는 가수들은 뭐지? 노래 좀 들어봤다면 한 번쯤 경험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인기 차트의 분위기를 가뿐싸게 만드는 노래 제목과 가수. 예전에는 진짜 인기 있는 노래들이 상위에 떴는데 요즘은 SNS에 좀 뜨기만 하면 인기곡에 바로 떠버리는 현실. 2018년 그리고 19년에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그렇다면 음원 사재기를 하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왜 중소기획사들이 사재기의 유혹에 빠졌는지 진실을 파헤쳐봅시다. 들이 마케팅과 사재기를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페이스북 몇 개의 음악 페이지에 특정 노래를 반복 광고하여 도배합니다. 반응 여부를 체크해 힘을 실을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몇몇 곡은 이사진처럼 진입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노래가 좋은 반응을 보이면 음원 공장에 의뢰합니다. 수많은 공기계와 유동 VPN, 음원 사이트의 유료 아이디 로그인을 통해 같은 노래를 반복 재생합니다. 얼마를 쓰는가에 따라 효과는 천차만별. 이슈를 재생산하기 위해 유명 가수부터 일반인까지 커버곡을 올리도록 합니다. 음원 공개 시간보다 먼저 올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것은 음원 공개 전 커버곡을 먼저 올려 논란이 된 사례. 분명히 음원은 6시에 풀렸는데 유튜브는 5시 반에 미리 올라왔죠. 그리고 약속한 것처럼 많은 유튜버들이 음원 공개 시간에 맞춰 동시에 커버곡을 올렸습니다. 돈을 주고 시킨 것 같은 불쾌함에 네티즌들은 거부감을 느꼈죠. 페북 홍보 게시물을 보거나 커버곡을 들었거나 궁금해서 사재기 같으니 욕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레 재생합니다. 높은 순위에 오르면 7만 7천 곳이 넘는 카페, 3만 곳의 통신사 대리점, 70만 개 가까운 식당에서 틉니다. 특히 발라드는 튀지 않고 무난해 어디든 틀기 좋아 순위 유지에 유리합니다. 노래방에서도 불리고 대중들이 익숙하게 듣다 보면 사재기를 하지 않아도 적당히 순위가 유지됩니다. 현상이 차트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차트가 현상을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게 2018년 혜성같이 등장한 기억, 니은 두 팀인데요. 사재기 비용은 이 영상으로 한 큐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단돈 1000만원이면 서양 수박 차트 50위까지 그대로 50위까지 그대로 여기에 500만원만 더 더하시면 SNS, 페이스북, 홍보까지. 잠깐만, 1위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단돈 3억만 바로 계좌로 꽂아주세요. 음원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1회당 7원의 수익이 납니다. 그중 40%는 멜론, 지니 등의 플랫폼이, 나머지 60%는 저작권자가 나눠갔습니다. 여기서 각종 수수료를 제외하면 1회당 제작사는 2.5원, 작곡가는 0.6원, 가수는 0.3원을 가져갑니다. 연간 차트 10위권 내의 곡은 2017년 기준 1억 회를 넘었습니다. 음원 시장이 매년 10% 가까이 성장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2018년 전체 순위에서 5위 안에 들어간 두 곡은 최소 1억에서 1억 5천만 스트리밍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두 팀은 싱어송라이터로 작사, 작곡, 가수까지 한 팀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익으로 치면 제작사는 최대 3.75억, 팀은 1억 4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다운로드는 어떨까요? 2018년 기준 다운로드 1회당 제작사는 123원, 작사, 작곡가는 25원, 가수는 14원을 가져갑니다. 여기서 기업팀은 150만에서 200만 다운로드로 추정되며 작사가 2억 4천만, 팀은 7,800만, 니은팀은 최대 150만 다운로드로 제작사는 1억 8천만, 팀은 5,900만원을 가져갑니다. 합산하면 음원 차트에서 기억은 제작사가 최대 6억 1천만원, 니은은 제작사가 최대 5억 이상을 가져갑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수익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입니다. 저작권협회에 들어오는 전체 저작권료 중 음원 수익은 겨우 28%에 불과합니다. 유튜브 등의 영상, 방송에서의 음악 사용료, 노래방, 공연, 해외 수익 등으로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사실 나머지 부분의 정확한 수익은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순위와 대략적인 수치가 나오는 노래방과 유튜브의 수익은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료의 17%를 차지하는 노래방에 대해 알아봅시다. 코인 노래방을 제외한 일반 노래방에서는 한 곡 재생당 350원의 저작권료가 붙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노래방 차트에서 몇 달 동안 최상위권을 차지했고 현재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소 음원 스트리밍과 비슷한 수익을 받았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총 저작권료 중 3.8%를 차지하는 유튜브에서도 공식 채널 및 개인 업로드 영상 총 조회수는 5천만이 넘어 광고 수익만 1억이 넘습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방송 사용, 음반, 노래 반주기 복지료 등은 인기에 따른 수익이 아닌 모든 곡이 공평하게 나눠 갖는 구조라 많은 수익을 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저작권료만 팀당 최대 10에서 15억을 벌어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학축제, 지역축제 등의 행사 섭외비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소 500만원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공개된 매출 자료를 보면 기억니은 가수가 소속된 C사는 논란을 일으킨 2018년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429%나 올랐고 순이익은 106%나 상승했습니다. 물론 문화 콘텐츠 제작,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어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마케팅과 사재기는 확실히 돈이 됩니다. 모든 게 절실했던 인디음악가 A씨, 그는 신촌, 홍대 등 소극장 공연으로 먹고 삽니다. 각종 활동을 통해 발매한 미니앨범 2장. 그러나 인생은 힘겨웠습니다. 하고 싶은 노래를 하니 마음은 편한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사실 음악은 돈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인디음악가의 평균 수익은 월 69만원. 그들은 수입이 부족해 영어를 가르치거나 전단지 돌리기, 배달 등을 합니다. 이마저도 한계가 있어 음악 활동을 그만두고 취업이나 치킨집을 해야 할 상황이었죠. 한편 친구이자 함께 활동하기도 했던 음악가 B씨는 처음에는 A씨와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음원 하나가 대박나 인기 차트 10위 안에 들었고 행사 공연에 자주 초청돼 수입이 괜찮아졌습니다. 친구야, 축하한다. 넌 진짜 될 줄 알았어. 아니 뭘. 솔직히 요즘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1년 내에 그만둘 것 같아. 음악 말고 다른 거 알아봐야지. 듣고 보니 아쉽네. 노래를 접기엔 내가 볼 땐 너무 아쉬워. 분명히 알려지면 인기도 끌고 상위에 뜰 법한 노래도 몇 곡 있는데 역주행 시켜보는 건 어떠냐? 역주행? 그게 보통 쉬운가? 아는 분한테 부탁하면 불가능이란 없어. 누군가의 소개로 마케터 L씨를 만납니다. L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뮤비를 만들어 지상파에 뿌리거나 음방에 출연했는데 지금은 뉴미디어 시대, 페북, 유튜브에 홍보해야죠. 저희는 소름 돋는 역주행 각, 나만 알던 노래인데 갓띵곡 등 젊은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악플 삭제를 통해 여론 통제, 가계정 아이디 동원으로 핫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러면 10대, 20대가 열광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영상 제작부터 기획, 마케팅까지 획기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씨는 솔깃했다. 하지만 돈이 궁했기에 고민이 많았다. 그럼 비용이 좀 들겠네요. 한번 올리는데 10에서 20만원 정도예요. 근데 한번 올려서는 효과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게시물마다 추가로 광고 집행비를 넣어서 많이 퍼뜨리고 조직적, 전략적으로 반복해야 입소문도 퍼집니다. 뭔가 어렵네요. 저희에게 콘텐츠 제작비에 추가로 600만원을 주시면 종합적으로 관리해드립니다. SNS에 최적화된 콘텐츠 제작 후 스케줄링과 업로드 플랜을 세우고 가장 효과적인 시간, 매체에 뿌려서 결과 보고서까지 알려드릴게요. 머뭇거리는 A씨. A씨를 향한 마케터 L씨의 비장의 카드. 저희가 2019년에 집행에 성공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저희와의 수익 배분, 초기 집행금에 따라 순위 조절도 가능합니다. 먼저 50위권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곡입니다. 800위 정도였던 노래 순위가 페북 홍보량 획기적인 기법으로 100위 안에 안착하고 60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분은 저희와의 수익 배분을 잘 해주셔서 초기 투자금이 적었는데도 바로 1위로 올려드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요즘은 한 번에 확 뜨면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니까 방식을 수정하는 중입니다. 설명을 들은 A씨는 특히 마지막 실제 사례를 보고 놀라며 바로 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음악 활동을 접으려고 했는데 그만두기 전에 한번 해보죠. 혹시 대박 날지도 모르니까. 먼저 선입금 느낌의 600만원을 지불하고 마케팅을 맡겨봤습니다. 나름 세련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타임이 흘러가는 페이지, 노래는 듣냐, 너만 들려주는 노래 등 각종 페이스북 페이지에 반복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중 한 개는 좋아요 2만 개를 넘었고 다시 마케팅 업체에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만든 음악을 홍보해보니 반응이 좋네요. 좀 더 과감하게 전략을 짜보는 건 어떨까요? 기계로 음원 순위를 올려보는 것이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저렇게 투자해서 1등해도 손해일지도 모르는데. 허허, 걱정하지 마세요. 추가 투자금 없이 매출의 몇십 %를 떼는 식으로 수익 배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원 마케팅과 사재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 어렵거나 절실하거나 욕심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순간 악의 늪에 빠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원 사이트의 실시간 순위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음악가들의 생계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창작자 위주의 수익 분배 제도가
절실하게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